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부촌 아파트의 상징 같은 곳이죠. 압구정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가 압구정 4구역을 시작으로 지금 또 시공사 선정 레이스에 도입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2구역은 벌써 작년에 현대건설로 이제 선정을 했죠. 올해 3구역, 4구역, 5구역이 연달아서 시공사 선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순서상으로는 4구역, 그 다음에 3구역, 5구역 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거의 입찰 공고도 지금 거의 따닥따닥 붙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선정총회도 3구역 모두 다 5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를 깊이 좀 고민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똑같은데 건설사들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합사업이라는 거는 분담금이라는 걸 후불제로 내기 때문에 앞서서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PF 대출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마구잡이로 막 수주해가지고는 자기들의 우발부채, PF 우발 채무가 또 늘어나게 돼 있고 그 자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선별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이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를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 군데만 수주해도 상당한 자금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11호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지금 최대 한도가 6억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원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들의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비 대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법정 이주비 외에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주는 추가 이주비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거든요. 추가 이주비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그냥 신용으로 은행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추가 이주비를 많이 주는 곳, 추가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뭐 전세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겠지만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또 주변에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돈을 또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PF 대출에다가 이주비,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무작정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압구정 현대 제일 큰 구역인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압구정 3구역은 사실 현대건설 외에는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갈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죠. 왜냐면은 뭐 워낙 상징성이 있는 핵심 지역이고 현대건설이 1970년대 이 지으면서 부촌 아파트 컨셉을, 아파트라는 게 원래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 압구정 현대에서 이 부촌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 시작이 된 건데, 현대건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현대건설이 다시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그 요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현대건설이 사실상은 뭐 단독으로 가지 않겠나. 다만 이제 원래는 한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촌으로 분리됐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아이파크 짓는, 여기도 살짝 자기 지분을 조금 주장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 3구역이나 4구역들은 그 토지를 우리 등기를 때 보면은 이 토지 정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뭐 지금처럼 전산화가 돼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일부 필지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아파트 내에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좀 더 협상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봤을 때는 유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뭐 사람들은 복잡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재건축은 건물이 없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건설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청구에 준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아니면은 뭐 지금 이건 토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상양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시공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을 제안할 수가 있는 거니까 현대건설이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분석에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이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3구역이 지금 현대건설에 들어가기로 했고 4구역이 원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맞붙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3구역과 4구역이 원래는 조금 수주기간이 간격이 있지 않겠나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었는데 생각보다 3구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4구역과 지금 시기가 거의 겹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운용 측면에서 현대건설도 이거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도 현대건설이 혹시나 안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제일 큰 건설사니까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붙으면 건설사들이 좀 더 저희가 이거 좀 더 해드릴게요. 뭐 요런 거 조금 저 건설사는 요런 거 해준다고 하니까 우린 요거 더 해드릴게요. 좀 더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그리고 규모 면에서 3구역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리를 쫓아가겠다. 약간 그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단독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구역 내 소문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치열한 토론 이런 것들이 4구역에서 많이 되는 것 같고 PD님 혹시 압구정에 가시면은 DH 라운지 뭐 DH 갤러리 S 라운지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건설사들에서 그 자기들 홍보를 하려고 건물을 지금 거의 통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이 그 두 개 짓는데 거의 한 몇천억 썼어요. 한 4천억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해소하려 그러면 2구역, 3구역만 먹어가지고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4구역이나 5구역 둘 중에 하나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는 2, 3, 4를 해서 쫙 타운을 중간에 딱 만들려고 하는 게 현대건설 계획이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S라운지 만들고 뭐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굳이 4구에 가서 삼성물산의 피 튀기는 혈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또 이제 삼성, 현대가 안 싸울 것 같은 5구역에 좀 작업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5구역으로 가볼까? 이런 내부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4로 가냐 5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건설사들의 또 지금 이제 주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구역을 좀 연달아 말씀드리면 5구역은 지금 뭐 일단은 DLENC가 좀 공격적으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뭐 그 외에 뭐 포스코, 뭐 대우 등등도 얼굴 비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DL이나 뭐 아니면 삼성도 지금 5구역도 한번 노려볼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근데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4구역에 좀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구역이 약간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만약에 5구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현대건설과 또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압구정 현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압구정 일대에서 현대건설이 가진 위상은 다른 건설사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삼성물산이 아무리 1등 건설사라도 압구정 현대에서의 현대건설이 가지는 위상을 아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느냐? 안국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사업을 쳐다보고 있다. 저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리고 조합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현대건설한테 좀 와주세요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현대건설 와주세요 해버리면 다른 건설사가 그럼 포기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압구정 현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몰려있는 곳이 한국에서 나 좀 성공했다 하면은 물론 이제 뭐 평창동, 정릉동 이런 데 이제 재벌 회장님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압구정 현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저도 성공하고 압구정 현대 가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구절 하나 가지고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건설사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는 논의가 정말로 제가 야 확실히 압구정이 정말로 우리나라 1등 아파트구나 생각되는 게 이 분석해서 나오는 저는 이제 옆에서 뜬 소문만 주워 듣는 수준인데도 상당한 수준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 달에 입찰 공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아마 3월 달 내로 제안서를 내게 될 건데 그 제안서들을 또 보면은 또 흥미로운 그리고 또 압구정 현대가 하면
주변에 강남, 여의도, 심지어 목동까지 조금 따라 하려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압구정 현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목동의 단지들, 요런 단지들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사실 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뭐 추가해 주기는 뭐야, 뭐 아니면은 뭐 시공사 제한은 뭐야, 그냥 뭐 건설사가 와서 멋있게 지어주고 돈 벌어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뭐 분담금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팩트로 확인되는 게, 원래는 전문가라고 주장은 하는 분들이지만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지 말고는 분담금 뭐 560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압구정만 하더라도 압구정 4구역도 분담금이 지금 몇 억 단위가 나온다는 게 지금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분담금 문제는 사실은 원래 기존의 용적률, 그리고 재건축 규모,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일반 분양의 물량, 그리고 거기 일반 분양 물량에 따른 일반 분양 수익이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급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급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겠죠. 다만 지금 상급지는 뭘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제가 없으면은 뭐 분양가 뭐 올려가지고 수익을 확보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져서, 물론 구축 가격과 분담금 합쳤을 때 이 신축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안 될 일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켜보면은, 또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또 추진되는 지역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압구정 현대나 다른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입찰 지침을 만들었는지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단지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압구정 현대 입찰 제안서 공개되면 각 시공사들의 제안을 또 살펴보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